지금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먼저 동탄 원룸 살해 사건부터 볼 텐데 박성배 변호사 지금 공개 수배로 전환이 된 거예요? 공개 수배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이 사건이 지난 27일 오후 9시 30분경 화성 동탄 소재 한 원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예.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렸으니 도와달라고 112 신고를 합니다. 이 남성이 복도에서 쓰러진 상태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예. 이미 원룸 안에서는 한 여성이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3일째 이 용의자 곽 씨가 도주를 하게 됐는데 마지막 행적지가 한박산 인근, 한박산에 차를 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 형태로 오리무중 상태였는데요. 지금 결국은 경찰이 공개 수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공개 수배로 전환을 한 이유는 현 상태로는 신속하게 검거가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공개 수배를 한 대상이 42세 곽상민이라는 남성이고요. 예. 그리고 피의자를 목격하였거나 주요 단서가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하면서 신장 180cm, 다부진 체격에 검정색 모자 달린 패딩 점퍼를 입고 있다는 형태로 공개 수배를 이미 전화를 했습니다. 공개 수배 전단을 한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곽상민이고요. 42살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경찰이 한박산에서 마지막 행적을 쫓다가 놓친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공개 수배 전에요. 전까지 경찰의 수색 상황을 저희가 좀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직은 수사 중입니다. 그 부분은 없습니다. 예. 어저께까지 한 그 상황이고요. 지금은 바뀝니다. 저희가 어제 저녁에 한백산 말고 다른 부근에서 이동하는 게 보여서 거기 행적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중에 있습니다. 중태입니다. 그거는 지금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피해자들의 상태를 먼저 보면은 여성은 사망했고 남성은 위독해요. 네, 그렇습니다. 흉기로 두 명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살인 미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불행하게도 이제 피해자 여성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여성하고 이 유력한 용의자가 평소에 알고 지낸 사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유가족은 서로 사귀었던 관계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서 보복 가능성까지 염두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인데요. 예. 네, 일단은 범행 동기를 그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이 유력 용의자의 그 신원을 빨리 확보해서 검거하는 것이 급선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굉장히 많은 수색 인력을 지금 투여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그 중대 병력이 지금 360명이 그 수색하고 있고 헬기도 한 대 동원을 해서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야간에 시야가 좀 좁고 밤에 이제 눈까지 내려가지고 초반 수색이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 한박산이 그렇게 높거나 큰 산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혹여라도 이 야산을 벗어나서 주변에 등산로도 많다라고 하고 그 여러 가지 학교, 그 대학 캠퍼스들도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용인 캠퍼스, 뭐 명지대학교 이런 캠퍼스들이 있어서 혹여라도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 더군다나 용인 터미널이 한 4km 떨어졌다고 하는데 4km면 도보로 이동하기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 터미널에서 이동했을 개연성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수색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성배 변호사, 이 지도 한번 볼게요. 지금 한박산이라는 데가 여기 있고 이 사람의 차가 발견된 건 여기인데 이 주변에 숨을 만한 곳들이 있고 터미널도 멀지 않은 곳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제 안 그래도 날씨가 좋지 않고 눈도 내려서 산수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 인근에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쉽게 숨어들 수가 있는 거고 공원묘지와 또 골프장도 있고요. 또 용인터미널이 근처에 있어서 충분히 용인터미널까지만 간다면 차를 타고 외부로 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경찰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금 한박산 인근만 수색하다 보니까 다른 부근에서 이동하는 모습 이미 파악했다고 해요. 그래서 산수색은 산수색대로 계속 하겠지만 다른 곳도 수색할 예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공개 수사로 전환한 겁니다. 산에 있는 게 확실하다면 공개 수사로 굳이 전환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람이 살아있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물론 산수색도 계속 해야겠죠. 사람이 어떤 상태로 스스로 걸어나올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 이미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그리고 벗어날 수 있을 만한 곳, 숨을 만한 곳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경찰이 한박산 수색만에서는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공개수사 전환을 한 거기 때문에 이미 공개수사 전환을 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며칠 내로 적어도 봤다는 제보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현재까지로는 이곳에서 벗어났을 가능성까지 경찰이 다 보고 좀 넓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로 전환. 네, 일단 한박산 부근은 저는 벗어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 근방이 워낙 새길도 많고 그 용인대에 있고 명지대에 있고 그 대학 캠퍼스 많고 그 굉장히 그 야산 비슷한 데거든요. 골프장도 있고 해서 거기서는 굉장히 저는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도로도 많이 있어요. 그 골프장도 많고 해서 거기서 빠져나가기는 아주 쉬웠을 것 같고 그 버스도 다니고 예. 그래서 아주 쉬웠을 것 같아서 공개 수색을 하면 또 그쪽에서 나올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다른 데서 이 공개 수배를 해서 인상착의 보고 신고가 들어와서 아마 그 위치가 드러날 가능성이 그게 저는 빠를 많지 수 않느냐. 저희가 워낙 거의 서울로 말하면 도심하고 비슷해요. 예,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 용의자 2명이 도망간 사건이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사건인데 박선배 선생님 아직 못 잡고 있어요. 어제 오전 경북 구미시에서 한 렌터카 트렁크에서 예. 20세 남성이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었었죠. 그 용의자 3사람이 있었는데 용의자 B 씨는 이미 당일 체포가 됐지만 용의자 나머지 2사람은 사건 직후 도주해서 이틀째 행방묘연으로 현재 추적 중에 있습니다. 예. 이 체포된 사람이요. 박선배 글쎄요. 이 사람은 자기는 보기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누나한테 차를 빌려달라고 얘기를 해서 누나가 차를 빌려줬고 네. 그 차 뒤트렁크에 사망한 A 씨를 이불로 감싸서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체포 직후에 원룸에 함께 기거한 게 도주한 2사람과 원룸에 함께 기거한 지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고 내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서 달아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건 자체가 원룸에서 벌어진 것 같고 적어도 그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는 건 한 가지는 있지 않습니까? 사체 유기는 분명히 죄가 되잖아요. 네, 네. 사체 유기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를 할 것이고 사체를 유기하게 된 경위를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그 방 안에서 3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다가 어디에 위치하다가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방 안에 들어왔길래 이런 범행이 일어났는지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 같은데 그 진술을 현재로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사망의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네. 범행의 일부라도 가담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CCTV를 봤는데 손정혜 변호사 저들의 CCTV가 그날 아침에 식당에서 찍힌 거예요? 네, 그 B 씨 누나하고 대화를 하면서 태연이 아침 식사를 하고요. 또 특이사항이 저렇게 상하이에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도 3명이 좀 다 비슷한 옷을 입고 있죠. 예, 의아스럽습니다. 더군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들이 저렇게 비슷한 옷을 단체로 입고 다니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사실 원룸에서 같이 기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용의자 B 씨 검거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피해자는 잘 모르는데 어찌됐든 원룸에서 함께 기거한 지도 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의 관계 어떻게 만났는지 뭐 선후배 관계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왜 옷을 저렇게 똑같은 옷차림으로 다녔고 더군다나 저렇게 장난치고 웃으면서 식당에서 식사를 했을 그 당시도 이미 네. 시신이 트렁크에 실려있던 상황이어서 죄의식과 죄책감도 없는 부분을 보면서 조금 참담한 심정이 드는 상황인데요. 분명히 용의자 B 씨 검거된 사람은 전후 경위에 대해서 일부는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범행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디로 지금 2명은 도망간 상태고 이틀째 지금 잠적 중인데 예. 예상되는 도주 경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조사를 통해서 조속하게 검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선배 변호사님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 21살의 청년들이 그러면 저것도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남성 3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는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네. 아랫도리는 회색 바지고 윗도리는 짙은 푸른색 상의라고 하는데 이 3사람이 같은 옷을 입었다는 건 같이 산 기간이 얼마든지 간에 각자 따로 산다고 하더라도 서로 연대감을 충분히 공유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살면서도 살기만 같이 살되 각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생활은 같이 했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러면 그 행동도 같이 모의를 해서 어떤 일정한 행동을 같이 했을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게 범죄든 범죄가 아니든. 네. 그 행동의 일련의 과정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범죄도 같이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내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는 이 사람들과 같이 산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사람이 직접 누나한테 요청해서 차를 렌트하게 만들었고 네. 거기다 시신을 유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범행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그 원룸이라면 그 원룸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행동을 한 사람이 같은 생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그 개연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2사람을 마저 검거를 하게 되면 이 3사람의 진술을 듣게 되는데 결국은 그 현장에 있던 3사람의 진술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진술이 일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엇갈리게 되면 이 엇갈리는 진술을 서로 맞춰나가야 돼요.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진술들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현장 검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룸에 데리고 가서 너 어디서 어떻게 앉아 있었니? 그리고 이 피해자가 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쓰러졌니라는 거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네. 진술을 재차 듣는 거고 그러면 진술이 일부 바뀝니다. 현장 검증을 하다 보면. 그리고 그 진술을 현장에 있는 현장 흔적과 비교 대조를 해갑니다. 네. 그러다가 일부 진술의 모순점이 발견되는데 그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 파고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 세 사람이 적어도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하더라도 폭행에만 가담됐다는 정황만 발견되면 이 세 사람 진술을 들어봐도 누가 살인의 결과까지 이르게 했는지 밝혀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일반 범죄 같으면은 어떤 행위가 그 결과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안 되면 무죄가 선고돼야 되는데 폭행이나 상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라는 게 있어서 이 세 사람이 분명히 폭행에 가담하긴 했는데 누구의 행위로 인해서 사망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모두 상해치사죄의 공범으로 처벌합니다. 공동정범으로. 폭행이라는 건 여러 사람이 폭행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사망하는데 누가 관여했는지를 정확히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련해둔 상해죄 동시범 특례 규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는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